오하이오주의 상원 선거전이 좀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 선언했던 제이디 벤스가 지금 민주당의 현 연방 하원 의원이죠. 팀 라이언을 살짝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팀 라이언이 45%인데 제이디 벤스가 46% 받고 있다. 그러니까 1% 차이로 앞섰다. 이게 이제 이겁니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가 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범위 안에서 지금 이제 이겼다라는 거라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어렵고, 더더군다나 지금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부동층이 9%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벤스가 야 이기겠구나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느냐? 지금까지 벤스는 팀 라이언한테 여론조사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선거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을 때 보면은 라이언이 거의 8%, 9% 이렇게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이가 점점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만 해도 4% 차이로 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1% 이겼다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따라와가지고 이제는 벤스가 이기는 거로 지금 역전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하이오주의 상원 선거는 원래 이곳의 상원의원이었던 롭 포트먼이 은퇴하면서 그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롭 포트먼은 공화당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공화당 의원 자리였던 자리를 민주당 후보한테 뺏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상당히 지금 위험한 곳이었는데 다시 공화당이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이게 지금 조지아주에서도 좀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조지아주의 허실 워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라파엘 워녹 현 상원의원보다 여론조사에서 좀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점점 치고 올라와서 지금은 똑같거나 약간 위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뒤바뀌어져 있는, 그래서 지금 허실 워커가 상당히 자기 주가를 지금 계속 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라파엘 워녹에 대한 이 비호감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상원의원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늘어나고 공화당 표심이 좀 더 집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후보를 지목한 응답자의 62%는 자신의 선택을 강력히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라이언 후보의 지지자들 중 66%는 난 절대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 그러니까 라이언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 3명 중에 2명은 난 생각 절대 안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벤스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데 유권자들 중에서는 58%만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확고부동한 그런 유권자층을 확보한 면에서는 라이언이 좀 더 아직까지는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마리스트 칼리지의 여론연구소 리 미링고프 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원 의원 의석 확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석이다. 재미있거든요. 이런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이어지면 이런 이제 정치 논객들이 주로 이제 입담하는 소재로 다루기 때문에 각 후보들의 지명도가 낮고 유권자들에게 잘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선거운동 모두 상대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네거티브 전략을 펼친다고 그 전략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하이오 상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판을 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네거티브가 무조건 먹히지 않는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조지아주 선거전도 보면은 거의 90% 이상 네거티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전략.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 내놓는 전단을 보면은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얼굴만 잔뜩 나오고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 또 홍보물 보면은
브라이언 캠프 사진이 또 잔뜩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후보 얼굴을 내놓고 나쁜 사람이라고 막 욕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 라파엘 워녹이라든가 허셸 워커 선거 캠프에서 나오는 광고도 보면은 서로 상대방 후보가 어떤 나쁜 행동들을 했는지를 딱 지목하는 그런 광고들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 네거티브 광고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정치판에서 이렇게 서로를 음해하는 쪽으로 가는 상황이라는 게 저희는 지금 안타깝긴 하다. 네. 어쨌든 뭐 지금 더더군다나 미국이 양극화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상대방 후보들을 헐뜯는 광고만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서글프긴 한데, 어느 한쪽도 과반수 이상을 확고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강한 사람은 지지도가 강한 사람은 네거티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걸 하겠다라는 자기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는데,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약한 후보들이 주로 다른 후보 헐뜯기 하는 네거티브를 하는 거라서 일단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요. 지금 에폭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5개 주의 상원 선거를 지금 지켜볼 만하다 라고 이제 경합 지역으로 5개 주를 뽑았는데, 뭐 와이오밍 주도 들어가 있고 조지아도 들어가 있고 여기 오하이오도 들어가 있고 펜실베니아가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치 매코넬이 자꾸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혹시 기사를 보시면서 미치 매코넬 기사가 나오면은 그냥 건너뛰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화당원들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밖에는 안 하고요. 그래서 그냥 건너뛰어 버리시고요. 차라리 지금 상원 선거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이야기를 분석을 좀 듣고 싶다 그러시면은 릭 스캇 의원의 자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플로리다주의 릭 스캇 의원이 지금 공화당 상원 의원들 선거 캠프의 지금 총책임자를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을 다시 구조하기 위한 12가지 방법, 뭐 이런 것 아젠다들을 또 내놓으면서 어떻게 해야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미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움직이는, 저희가 볼 때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가장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 후보감 중에 한 명인데, 하여간 릭 스캇 릭 스캇 상원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귀 기울이시는 게 훨씬 낫다. 저 미치 매코넬 같은 사람 이야기는 아예 그냥 흘려버리셔라. 그 얘기도 좀 사족으로 붙였습니다.